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2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오늘의 보조 MC는 문서희 기획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약간 두 번째 녹음이라 가지고 아까 근황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서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패션워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9월 그 추석 전에 이제 특별근로 감독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좀 그냥 큰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작은 사업장들이다 보니까 약간 증거가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당사자들이 연결해주고 증거 찾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지난주에는 막 고용노동청에 또 몇 번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제2의 출근장이야? 거기다 혹시 막 출근도장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모았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증거를 막 보기 좋게 정리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막 그 감동받아가지고 집행부 이제 동료들한테 제가 막 자랑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자기는 사실 체불임금을 못 받는 분이긴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간 분이기도 했고 근데 자기가 혹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막 받았던 월급 내역이나 근무일지 같은 걸 다 손수 다 정리해가지고 파일로 그걸 주신 거예요. 맞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맞아. 아 정말 이게 정말 연대의 힘이다 이러면서 맞아. 이제 속으로 눈물 뚝뚝 이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좀 어떻게든 그 기회를 못 찾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그 청년 유니온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송꽃처럼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사도 받고 그 뭐죠? 저희 특별근로감독이 들어갔다라는 기사를 올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20일자부터 해가지고 고용노동청에서 이제 우리가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되게 좀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해왔던 근로감독이랑 좀 다른 양상이긴 해서 아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도 그 근로감독관도 사실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건 결과는 사실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네, 그렇게 서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약간 그런 관련 있으신 분을 모시기도 했어요. 오늘 노가리 초대석에. 그래서 이따가 광고 듣고 저희 그 111 듣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와, 또 밤입니다. 저희 이제 111 녹음은 밤에 하기로 결정했어요. 언제요? 언제? 나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하자. 언제 하냐? 하긴 그렇기는 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 7위가 같이 해주는 건데요.
오늘은 뭐 하다 오셨어요? 네,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들으면 한 1주 뒤, 2주 뒤가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 2주 전, 1주 전에 유니언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강사단 양성 과정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그 노동법 강사단 양성 과정의 마지막 강연을 좀 진행하고 왔고요. 피날레를 장식하고 왔다. 그렇습니다. 피날레.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텐션이 높아 보이세요. 네, 사실은 이게 준비를 되게 아슬아슬하게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나름 행복하고요. 실수 약간 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약간 안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오랫동안 힘들어하셨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저번 주부터 그냥 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저번 주에 안 했어요. 이거를 혹시 센터장님과 들으셔도 괜찮은가요? 뭐 괜찮겠죠. 눈빛이 굉장히 흔들렸는데요. 그래도 뭐 오늘 실수가 그렇게 큰 실수도 아니었고 약간 하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살짝 더듬었지만 순간순간 견눈질로 PT 내용 한번 보면서 이거였지 하면서 말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문제 없었다. 이런 것에 의의를 두면서 잘 마무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보고 계시다면요.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진짜 수고 많으셨고 이제 내일 뭐 푹 쉬시겠네요. 네, 내일 좀 쉬고 내일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재충전한 다음에 저희 11월은 이제 지옥의 워크라고 지옥 월간이라고 월간 저희가 이름 붙였죠. 월간 지옥.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일이 쏟아지는 기간이라서 사무실 식구들 다 같이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11월에는 저희 살아남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봐요. 네. 이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느낌.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네,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상담 내용 연차 관련한 내용인데요.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첫 직장이라 이것저것 조심하면서 일하다 보니 나름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상사 말에 묵묵히 따른다고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절 좋아해 주시는데 문제는 제 연차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연차를 쓰고 싶지만 저희 회사에서 병가를 가는 사람은 봤어도 연차를 써본 사람이 없고 몇 개가 남았는지 연차 쓰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저희 평가가 나빠질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개가 남았는지 궁금해서 유니온센터에 여쭤봅니다. 오늘로 입사한 지 딱 6개월이 지나는 10월 1일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몇 개의 연차가 있고 이 연차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또 입사한 지 1년이 넘으면 연차가 소멸한다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나 이분 상담 보자마자 제가 상사 말에 묵묵히 따른다고 다들 절 좋아해 주십니다. 약간 이거만 듣고 마음이 아파. 맞아요. 이렇게 그 신입사원이라고 뭔가 많은 그 청년 신입사원들이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들을 텐데 자네는 요즘 청년들 같지 않구만 막 이러면서 이런 말 들으면 또 더 이런 연차 얼마나 남았나요? 이런 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청년 되는 거니까. 요즘 청년이 도대체 얼마나 나쁜 단어이길래. 자기 거 챙기고 막 이런 거 요즘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 거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남의 거 안 챙기고 자기 거 챙겨야죠. 그러니까 요즘 어르신들이란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분에게 상담 답변을 드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입사한 지 1년이 딱 지났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와 그리고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이제 출근율이 80% 이상이 넘으면 한 달에 한 개씩 생기는 연차가 월차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1일에 입사하셔서 지금이 10월 1일이니까 이제 5월 1일에 발생하고 6월 1일 발생하고 7월 1일 발생하고 8월 1일 발생하고 9월 1일 발생하고 10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총 6개의 연차가 있고 지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입사한 지 1년 넘으면 연차가 소멸한다는데 어떤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 올해 3월에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된 거를 확인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 관련한 조항도 바뀌었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한 개씩 생기는, 제가 방금 말했던 월마다 한 개씩 생기는 그 연차는 그 근로자가 입사한 지 최초의 이제 1년 기간, 즉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4월 1일에 입사하셨으니까 21년 3월 31일까지 1년 미만 1년 아래로 1개월에 한 개씩 발생할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하고 이제 21년 3월 31일을 넘길 경우 이분은 연차 11개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사용자가 이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사라지는 거지 수당이 사라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촉진을 했다면 그냥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에서 몇 개가 남았는지 뭐 이런 거를 말을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분이 딱 입사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연차 사용 촉진을 해야 되는 기간이 그 연차 사용 소멸 기간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연차 몇 개 남았으니까 이거 써라라고 안내를 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그냥 연차 사용 촉진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쓰시는 게 그냥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6개월 지났고 앞으로 또 6개월 더 일하시면 1년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시점에는 연차가 몇 개가 되는 걸까요? 입사한 딱 1년이 지났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 21년 4월 1일? 이신 거죠? 네네네. 예전 같았으면 근로기준법 개정 전 같았으면은 입사한 근로자가 딱 자신이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는 월마다 생기는 연차 총 11개랑 1년이 돼서 생기는 거? 네, 1년이 돼서 생기는 16개. 26. 아니 방금 약간 되게 선생님의 톤이었어. 네, 지리말이 맞습니다. 총 26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입사한 지 딱 1년이 됐을 때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라고 했으면은 21년 4월 1일에는 그냥 15개 연차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연차에 대한 상담답변과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5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노가리 초대석은 양윤인 조합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등장. 저희 가장 최근에 만나 뵀던 게 추석 직전에 있었던 열린회의였던 것 같아요. 그쵸? 어떠셨어요? 열린회의 뭐랄까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약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비대면이었잖아요. 청년 유니온도 행사 같은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 하셨었고 근데 좀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가웠고요. 그리고 뭔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 뭐 청년 유니온이 지나온 시간들 같이 보고 뭐 이런 일이 있고 사실 공론장을 그냥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처음에 신청 폼 작성할 때도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신지 주제를 물어보시길래 저는 안 적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가고 싶다고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공론장 얘기할 때 조금 정말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조직팀 회의를 하면서 열린회의 어떠셨냐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공정공론장이라고 해서 뭐였지? 인국공 이야기를 중점으로 한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그게 중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질문 중에 하나?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청년들이 그런 공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말 이야기 자리를 마련해보자라고 전국으로 그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고 하지 그거? 시작할 때 하는 거?
시작했다는 게 그 시작하기 전에 한번 프리뷰? 프리뷰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열린 회의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조직팀에서도 이걸 되게 흥미롭게 들으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의견 들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이야기? 저는 사실 정확하게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인구공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 의견을 말하기가 아직까지도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냥 어떤 평가에 있어서 공정함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채용 시험에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떤 스펙이 있으면 합격이고 이런 시험을 보는 게 과연 공정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던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때 뭐 능력을 얘기하지 않고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떤 집단에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검수문처럼 뭔가 거름망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움을 제시한다는 건 여전히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기존에 있었던 거에 의문을 갖는 것도 좋지만 원래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고민해서 해결해서 나온 방안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래서 뭔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건 이제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큰 시험으로는 수능 이런 거 볼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공정한가. 맞아. 그러면 뭐 수시 비율을 높여야 되는가 수능 비율을 높여야 되는가 매년 얘기하는 진짜 그냥 핫포테이토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관 모든 시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다고 치면 여전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국 공론장을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좀 더 이거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몇몇의 일부 청년에 대해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채용 과정부터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문제 전반에 들여다보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조직팀에서 나온 이야기랑도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보값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뭐 윤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약간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공론장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떤 그냥 큰 맥락적으로 상황이 있었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여서 그걸 좀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값을 많이 준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련해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자기소개를 시작을 안 해가지고 일단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유니온과 벌써 3년 동안 같이 걸어온 조합원 양윤인입니다. 3년이나 되셨군요. 횟수로 쳐보니까 제가 18년 10월 후반때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 사회생활 시작 부분과 함께했던 청년 유니온이고 제가 벌써 3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3학년이 되었군요. 가입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유니님은? 근데 저는 좀 약간 역시 대한민국 학연 지원인가 싶기도 한데 이런 거에서도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구나 싶기도 하네요.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지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단체가 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을 받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지인분 되게 좋네. 그 얘기가 좀 있으면 들어가죠? 그쵸? 그냥 그 친구가 신청서 줬고 잡고 줬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혹시 팟캐스트는 들으세요? 아니요 자주 듣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다른 팟캐스트는 혹시? 팟캐스트 옛날에는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좀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나 제 주변인들이나. 그 저희가 열린 회의가 추석 직전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역시 코로나라는 변제가 생기니까 명절도 처음으로 저희는 할머니네 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쭉 정말 연휴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군대 갔는데 그날 휴가 받아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네 그냥 그러면서 못 봤던 친구 보고 조금 쉬면서 연휴를 보냈죠. 근데 연휴 끝나고 보니까 또 막 과제가 쌓여 있고 연휴가 맞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 비슷하죠. 저희도 평화로운 추석 보내고 싶은데. 뭐 하셨어요? 왜? 일하셨어요? 네. 아니 저는 네.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술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어가지고 여기서 말 못하고요. 그 다른 집안에서 제가 진짜 저희 집은 늘 항상 차례를 지내든 안 지내든 음식을 좀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저희 집이 약간 작은 집인데 큰 집에 있는 그 큰아빠들이 매번 찾아오세요. 어쨌든 그래도 옛날에는 좀 친척들이 많이 왕래가 많이 많았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전 같은 거 많이 부치고 전 진짜 아기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약간 애기한테 전을 붙이게 했단 말이야? 그런 저 동그랑땡도 만들고 저도 동그랑땡 엄청 만졌어요. 많이 동그랗게 하잖아요. 빗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불을 다루는 자가 이제 되는데 저 단계가 있어요. 전 붙이는 것도 맞아. 꼬지 끼우는 단계가 있고 동그랑땡 빚는 단계가 있고 이제 프라이팬 안에서 붙이는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딱 올라와 있는 최정상의 단계에 있는데 붙이는 그럼요. 저 딱 그 단계에 있는데 올해 추석에 이제 추석 그 전날에 음식 준비하다가 아빠가 싸워가지고 아빠가 다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손해야 이거. 그래서 진짜 약간 제 기억 속에 한 생애 2번째로 전화를 붙이지 않은 명절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느낌이 되게 이상한데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너무 속상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싸웠으니까 그거 제 남동생은 집을 나가버리고 그 싸움에서 나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런 좀 평화롭지 않은 추석을 보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약간 추석이 끝났을 때 나는 아직 추석을 못 보낸 것 같은데 화물 받아야 된다 이거 추석 진짜로 너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왠지 그거 생각나요. 나는 좀 쉬는데 장인 정신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오셨으면 처음 없던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쉰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쉬어야죠. 맞아 장인 정신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석 때 보통 이런 명절 때 하면은 여행 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연휴니까. 맞아요. 근데 해외여행 가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못 가가지고 그것도 기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유니언 그 사무실에서 모든 거를 추석에 할 수 있다고 미루고 이랬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남들이 저는 그럴 때 저는 절대 안 했어요. 나는 미루지도 않는다. 난 말도 안 했어. 저는 진짜 모두가 이건 추석에 할 거야라고 할 때 저는 말 웃기고 있는데 속으로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진짜. 혹시 ENTJ? 저는 ISFJ입니다. 네. 오 ENTJ가 완전 11111. 그래요? 그래요? 네. 제가 거기까지 제 주위에 ENTJ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요? 일만 해요, 막? 네, 절대 미루지 않고 자기 할 일 하고 이제 끝내고 구박을 하죠. 왜 안 해?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일을 끝내고. 네. 오, 프로페셔널하네. 지도자죠, 지도자. 그래요? 제 주위에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학교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옥의 시험 기간을 보내고 계시죠. 너무 놀랐어요. 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들어서. 네, 저희는 물론 학교마다 다르고 과목마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다른 일이지만 일단 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지금 2개 봤고요. 앞으로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아니 11월 초까지 네. 시험 기간이군요. 엄청 밀려가지고 원래 지금이면 뭐 하는 시기죠? 학교는? 근데 원래 원래도 지금도 시험 중간고사 그런가요? 기간이긴 해요. 너 시험 왜 이렇게 밀렸다고 기간이긴 해요. 생각하는 거지? 그런가? 추석 전에 안 끝나요? 그거는 추석 보통 전에 시작도 안 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만약에 좀 일찍 개학을 하니까. 그랬구나. 내가 고등학교에 살고 있나? 원래 10월 후반 때가 항상 시험 기간. 그러면 계속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네,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이 사실 맥시멈일 때예요. 그 소중한 시간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청소년 유니온 사무국장님 건희님 녹음을 했었는데 그 건희님도 학생이세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학교 다니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 윤희님 그 건희님은 근데 처음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올해. 그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시작한. 어머,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어떡하지?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 윤희님께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를 다니셨고 그 코로나 이후에도 학교를 다니고 계시니까 비교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분은 정말 고난과 역경의 시작으로 학교를 맞이하셨을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 학교 신입생들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아니 저는 되게 들었던 얘기 중에 엄청 인상 깊었던 게 학교 무슨 사이트 뭐 이런 걸 그 대나무 숲이었나 이런 데를 가입하고 싶은데 질문이 그 학교 학생들만 받아야 되니까 학교 안에 있는 무슨 건물 이름이라든가 분수대 이름이라든가 학교 안에 있는 어떤 특정 그런 그 별칭 같은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신입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대한 항의를 했다고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해프닝이 있군요. 어떠세요? 뭐가 많이 바뀐 것 같나요? 물론 제가 모든 대학생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대학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또 전공마다 달라요. 전공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일단 제 전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공공인재학과를 주 전공으로 다니고 있고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 전공은 이제 법학과 행정학 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법학은 혼자 노력한 만큼 거두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쓴 것, 내가 외운 것, 내가 법조문을 이해한 것 이걸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과목이고 사실 행정은 제가 저랑 적성이 안 맞아서 2학년 이후로는 들은 적이 없지만 어쨌든 행정도 특정한 뭐 팀플을 제외하고는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과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진 않아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뭐 아무래도 실습이 많거나 팀플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합주를 해야 된다거나 뭐 작품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예체능 친구들이 아마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작업실에 못 나가고 사실 방역수칙 지키면서 합주 뭐 계획 짠다고 해도 사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마 예술계 쪽은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장점은 인강은 자유로워요.
그치. 이제 근데 또 줌 자유로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얼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실시간 강의하는 거고 일단 녹화 방송만 얘기하면 이게 출석 기간이 일주일 정도 주세요. 그러니까 비교적 스케줄 관리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이제 평일에 알바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인강은 보고 싶은 만큼 내가 반복할 수 있는, 근데 내가 다시 보고 싶으면 보고 이해 안 가면 돌려서 보고, 만약에 좀 교수님 말씀이 빠르거나 그러면 사실 현강에서 들으면 저는 좀 녹음을 켜놓고 수업을 듣는 편이거든요. 교수님 말씀이 빠르시면 이제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 노트북 용량도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고 듣고 그럴 수 있어서 편하고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따로 장단점이 따로 있긴 한데 그냥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요. 시험을 봐요. 끝나요? 그러면 시험도 옆에 가서 누워서 자면 돼요. 시험도 그렇게 그냥 이제 컴퓨터로 그냥 보는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유로운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일단 단점은 너무 지루해요. 인강이라는 게 사실 접근성을 갖는다는 게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컴퓨터를 켜서 이걸 듣고 들으려는 의지와 함께 중간에 졸지 않겠다는 그런 나의 다짐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흔들리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전달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판서를 쓰시는 교수님들은 이게 캠 화질에 따라서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한 2시간 정도 되는 수업을 다시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좀 힘들고요. 이거를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바로 수정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어색해요. 어색하고 막 초반에는 막 캠 키고 끌 줄 모르시는 교수님들도 계셔가지고 막 조교님 항상 붙어 다니시고 이럴 정도로 사실 다들 어색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죠.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21세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는 것 같은 막 거의 이제 엉덩이 차이면서 쫓아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그리고 제가 뽑는 최대의 단점은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현강을 들었을 때는 저희 주전공에서는 한 학기에 1-2개 레포트를 내면 다였는데 지금은 매주 과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친구들은 뭐 전공을 5개 들으면 교양을 2개 듣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3, 4학년이 되면 전공 과목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 과목에서 매주 과제가 나오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그 수업만 듣는 게 아닌데 강의도 들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겹쳐서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말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에요.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3일 날밤 새는 건 진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동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밤에 다 깨어 있어요. 새벽에. 빨리 졸업해서 기본적으로 다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정말. 그리고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교마다 쓰는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자유 게시판 들어가면 정말 많아요. 애환들이 과제량 너무 많다, 너무 힘들다, 교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러면서 글도 되게 많고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에타가 원래도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좀 활발하긴 했는데 지금 아주 터졌어요. 막. 거의 약간 실시간으로 활발한 느낌. 맞아요. 계속해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오히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토론이 좀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서로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걸로라도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게 신입생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좋은 좋은 현상 같은 건데 저희 학교 에타에는 이제 맨 처음에 신입생들 들어오면 글쓰기 수업 받고 막 이러거든요. 필수 교양으로. 그리고 이제 과목마다 레포트 작성 방식이 달라요.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본론, 목차 작성해서 서본론으로 쓰는 게 기본이고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따로
양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다른 데도 그렇고 다 작성 방식이 다른데 교수님들은 일단 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에 다녔으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을 모아두고 가다반지 쓰는 설명회를 해줘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사담으로 A불 받은 선배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제 사담으로 이런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걸 좋아하시고 이런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걸 좋아하신다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타에 뭐 보고서 쓸 때 주석 따는 법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주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정리해서 올려주는 네, 친절한 선배들이 등장했어요. 왜 그렇게 친절할까? 신기하네. 주소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이제 좋아요 많이 받고 막 댓글에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쓰는 그런 좋은 보기드문 훈훈한 원래 에타가면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원래는 진짜 공론장이에요. 거기야말로 살아있는 공론장. 이제 익명도 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러면서 사실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글들도 진짜 많은데 올해는 좀 다르게 기분 좋은 글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 너무 신기한, 되게 처음 듣는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힘드니 같이 살아내자 이런 느낌인가?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저는 좀 계속 들었던 생각이 요즘에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정말 과제가 너무 많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콜센터, 사랑의 콜센터 전화 받으셨나요? 네, 전화 받았어요. 서희님. 아니요. 누굴까? 아마 조직팀에서 아마 조직팀에서 해주셨구나. 누구신지 모르는구나.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아마 뭐 지숙님이나 뭐 슬기님이나 현기님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콜센터 돌리다 보니까 학교 다니시는 분들한테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어떠신지. 근데 과제 많다는 말이 진짜 공통적으로 올라왔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학교에서 단체로 설문조사라도 해서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 이상의 과제를 내줘야 되고 이걸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어디 지침일까? 그래서 해야 된다고 저도 건너서 들은 거여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서 내려온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게 교육부에서 직접 내려온 건지 저희 학교에서만 내려온 건지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어느 수준 이상 과제를 내줘야 한다. 이런 게 따로 있나 봐요. 뭘까? 그래서 과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네. 저는 그냥 하도 과제가 많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너네 집에만 있을 거잖아. 과제나 해. 라는 느낌으로 내줬나 보다. 열받는다. 막 이러면서 아이씨 이거 다들 모여서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서 가끔 수업하실 때도 말씀하시거든요. 몇 % 이상 내줘야 되는데 뭐 내가 이렇게 안 내줬다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아예 근데 그게 100% 따라야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화 방송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매주 레포트 과제를 내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교수님은 수업 방식을 바꿔서 내가 실시간 캠을 켜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과제가 부담되지 않게 과제는 내주지 않겠다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수업 방식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전달력을 뭐 높일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저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공공인재가 뭐예요? 저희는 정말 법학과랑 행정학과 융합학부로 신설학부고요. 약간 학교에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17학번이 1학년이거든요. 아세요? 서희 팀장님? 저희 학교에도 그 과가 있는데 약간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네, 맞아요, 가시는 맞아요. 것도 많고 왜냐면 배우는 맥락이 사실은 뭐 개념 자체를 거의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네,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과목을 배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진학하십니다. 이제 공무원으로? 네, 선배님들 와가지고 강의하시잖아요. 가끔 초대해가지고 강의하시면 네, 교수님들이 아는 합격한 누구누구 불러서 오시고 아니면 이제 공기업 뭐 한국도로공사 뭐 그런 데에서 오셔서 강의해주시고 이런 편이에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무원 진학하는 게. 아 진짜요? 경찰 공무원, 행정 공무원 뭐 그냥 네, 통틀어서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한 번쯤 그래서 다들 뭐 시험도 보시기도 하고 네. 이게 막 저 졸업했던 학교는 심지어 그 뭐지 1차 시험 붙으면은 등록금 한 학기가 면제해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저희 학교는 그런 걸 많이 유도했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아예 맞아. 학과에서 유도를 하는 식으로. 저희도 스터디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준비해주는. 그래서 아마 취업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과도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원하는 시험 사람도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할 거면 과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네요. 근데 그 과정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신설 학부가 되어 있었고 개편이 있었던 거라서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법학과랑 행정학과가 어쩌다 보니까 묶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17학번부터 신설 학부였으니까 그 위에 16, 1호는 그냥 16 행정학과 누구, 뭐 1호 법학과 누구 이렇게 해서 아예 시험도 따로 보고 그랬어요. 근데 공공인재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죠. 좀 더 사회 시스템을 잘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4차 산업시대와 함께 우리는 복지융합 인재와 함께 뭐 복합 인재가 되어야 한다. 맨날 이러잖아요. 융복합 인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문과와 이과 나눌 수 없다.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처럼 네, 융복합 시대 융합 인재 어딜 가나 강조하는 그런 인재를 네, 육성하는 게 학교의 목표긴 합니다. 유민님도 목표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걸 빅피처로 가지고 계시긴 합니다. 윤희님도 혹시 뭐 관심 있으세요? 그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저희도 약간 은연중에 약간 저 언니 오빠 휴학하고 준비했대 이러는 거 너무 많고요. 뭐 순경 시험 합격했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들리고 근데 저는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인재학과를 졸업하면 법행정학사가 나와요. 그럼 이게 가산점이 붙는 학과거든요. 그쪽 계열 준비를 할 때. 그래서 한 번쯤은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언젠가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꿈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당연하죠. 저는 왜냐면 저는 실제로 막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방학 때 짧게 이제 고용하는 게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구청에서 한번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가 교통행정과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있던 주임님이 저한테 문득 공무원 할 생각 없나?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이 되게 지루해 보이는데 2년마다 어차피 자기 직종이 바뀌어가지고 늘 항상 새로운 일을 하는 기분이다. 맞아. 그래서 만약에 막 한 군데서 뭔가 오래 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공무원 해라 차라리. 공무원 괜찮다. 그리고 어쨌든 여성으로서 자기가 뭐 결혼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은 공무원밖에 없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 되게 엄청 추천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게 적성만 잘 맞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주전공 선택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도 재밌고 약간 연장돼서 배우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공무원 노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되게 많이 이제 가까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공무원의 단점이라기보다 왜 엄청 안정적인 직장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나도 안 잘리지만 쟤도 안 잘린다. 그 되게 큰 거잖아요. 근데 2년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과도 바뀌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구청끼리도 바꿀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른 어떤 공사는 정말 거기에만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공무원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그 분위기를 참지 못했어요. 한번 제가 머리를 노랗게 탈색하고 갔더니 하여튼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말로 다 못한다. 여전히 조금 폐쇄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뜨잖아요. 공무원의 문신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런 거. 맞아. 항상 뜨는 그런 사회 질문들. 그리고 막 피어싱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뭐 염색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이런 건 항상 공무원 이게 근데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아무래도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요. 요즘에 저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피어싱이 왜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보기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좀 예민한 거잖아요. 사실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럼요. 세상에 이 뭐 사실 노란 머리 했다고 해서 뭐 얘는 양아치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옛날 구시대 맞아요. 뭐 이거 피어싱 했다고 날라리다 이런 거는 진짜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도 뭐 저도 사실 뭐 피어싱하고 그래서 아빠랑 싸웠거든요. 아빠가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피어싱 날라리들이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약간 옛날 사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한 일주일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과 다른 가치관.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와 사람들이 만나는 맞아요. 거니까 그 중점을 찾는 게 좀 조금 더 다른 직종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로 보여지는 거고 도움을 주는 거고 심지어 좀 무게감 있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엄격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진짜. 뭐 그쵸. 그러면 다른 얘기로 이제 작년에 제가 윤희님을 만났었잖아요. 조만간으로. 아까도 그렇죠.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고등학교 다니실 때 광주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이게 그 지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고등학교 때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또 들었는데 이게 근데 어디 가서 말할 그럴 활동인가 싶기는 한데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이랬던 게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학생 기록부를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도 상담하고 그 부장 선생님이랑도 상담하고 이게 3학년 교무실은 저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생님들끼리 다 와서 얘기를 하세요. 뭐 자기네 반 애들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지도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왜냐면 이게 겹치면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같이 고민도 해주시거든요. 뭐 얘 비교과 얼마고 내신 얼마면 여기 쓰고 여기에 뭐 새로운 신설 학부가 있다. 여기에 넣어보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비밀은 없어요. 이제 가면 내가 이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아도 나의 학생 기록부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가 좀 되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비교과가 이렇게 많은데 내신이 없다. 비교과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냥 다른 활동들이죠. 내신이 원래는 거의 제 기준으로 70% 정도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 좋은 학교를 가는 거고 비교과는 이제
기타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내신은 없고 비교과만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비교과의 완성형. 그래서 이제 막 어디 가면 막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서 윤희나 비교과가 이 정도면 내신이 이 정도는 나와줬어야 됐는데 공부가 재미가 없었나?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흥미 안 맞았나 봐 이래가지고 저는 근데 좀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하고 하고 싶은 활동만 하고 이랬어서 좀 그게 극대화돼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학급 임원 같은 것도 좀 하고 동아리는 신문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뭐 기사, 신문 이런 거 쓰고 칼럼 따로 쓰고 뭐 대학 탐방 다니면서 대학생 된 언니 오빠들 얘기 듣고 그런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김살 위원장님을 만났던 그 처음에 인연은 제가 그 자율 동아리로 그 역사 탐방 동아리 장이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2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역사 선생님이 저를 진짜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만 예뻐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저만 예뻐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가서 제가 역사를 좋아했었어요. 뭐 서양사도 좋아했고 한국사도 좋아했고 다 좋아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한국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하러도 자주 가고 뭐 방과후도 듣고 이러면서 조금 친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친분이 쌓인 거죠. 아무래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가서 이제 그때 당시 했던 건 서울에 있는 근현대사 탐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소모임 좀 열어줘. 소모임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서울이 여러분 정말 생각보다 진짜 살아있는 근현대사의 진짜 기록이에요. 근데 그 사실 서울에 옛날부터 한양역이 맞죠? 네. 서울이 한양 맞죠? 아니 그런 뭐 사대문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것 많이 있는데 근현대사는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고궁도 고궁이지만 일제감정기 시대 때부터도 있고요. 약간 3.1운동 이런 거. 그리고 막 뭐 남산 일대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옛 통감부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거의 산책 코스처럼 내려와서 볼 수도 있고요. 우정총국 이런 것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북촌, 석촌, 북촌, 서촌도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쪽 라인을 다니다 보면 바닥에도 써 있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무슨 터였고 뭐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그걸 열심히 읽어서 좀 다른 점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국가에 신고를 하면 뭐 포상 이런 것도 있대요. 여러분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막 탑골공원 이런 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지. 탑골공원도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대요. 이렇게 글씨 이런 거 잘 보고 뭐가 다른지 이런 공부해가지고 가서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맞아, 거기 맞아. 가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알고 가서 보고 이제 친구한테 아는 척도 하고 그러기에 좋아요. 어쨌든 근현대사의 뭐 산물이죠. 거의 서울은. 그래서 그냥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거기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에 가서 직접 답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게 근데 전국구로 실시되는 거라서 선발이 조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기회가 좋아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행을 하셨던 분이 이제 김설 위원장님이 계셨던 거기는 청년 유니온이 주체가 아니라 들불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하셨던 거였거든요. 사실 그게 시초였죠. 그래서 나중에 연결이 된 거예요. 청년 유니온까지는. 그때는 뭐 그냥 김설 위원장님이었던 거 몰랐으니까 거의 사람이 김설이다. 저는 진짜 레크레이션 강사님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제가 알기로는 그 김병철 위원장님 계셨을 때 한번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조금 더 현란한 레크레이션을 작년에 가지 않았어요? 보여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날이 갈수록 실력이 맞아요. 늘고 계시는구나 싶습니다. 청년 유니온에서도 레크레이션 강사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능력자. 네, 맞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과정들을 거친 걸까요? 사실 거기 뭐
사실 김설 위원장님이랑 직접적인 연계는 딱히 없어요. 그냥 거기 갔을 때 뭐 김설 위원장님은 뭐 전남대 앞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뭐 레크레이션에서 어쨌든 주최자셨으니까 이제 진행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저는 김설 위원장님 조가 아니었어요. 전 다른 분 조였어가지고 네, 저는 저희 조 담당 선생님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청년유니온에 들어온 거라서 사실 김설 위원장님을 더 이상 언급해도 되는 건가? 민망하죠? 생각이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귤님이거든요. 김설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활동했을 때 그 조마다 UCC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주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전두환 전 대통령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 만들어서 동영상 만들고 UCC 만들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UCC 계획 막 짜는데 계속 귤을 갖다 주셨어요. 계속. 그래서 귤님이 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약간 귤 요정이거든요. 계속 귤 갖다 주시고 다시 만나면 너무 좋겠다. 띄없이 주는 귤. 네, 그때 지금도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지금은 설쌤, 세연쌤 그렇게만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는. 그리고 저는 그거랑 별개로 그냥 저희 조 선생님이랑 얘기가 잘 통해서 저희 조에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건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계시는구나. 네, 지금도 저한테는 은인이죠. 근데 자기도 그래요. 귀인이라고. 근데 그분도 청년 유니온 에서 활동하셨었는데 지금도 하시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안 여쭤봐가지고. 가끔 연락하세요 그러면? 네. 제전에도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까지. 그분이 약간 그분이 듣고 있다면 너무 괜찮아요. 저희 많이 안 돼요. 그분이 안 듣겠죠? 안 들을 것 같아서 약간 정말 저한테는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약간 좀 상황이 잘 맞았던 것도 있는데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막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감수성과 여성 인권 해가지고 페미니즘이 등장했던 시기였거든요. 이제 막 페미니즘 책 나오기 시작하고 외국에 있는 여배우들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이제 막 그때 막 발언하는 거 유명해지고 그랬던 때라서 약간 그러면서 저도 뭐 휴먼 라이츠 해가지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발표 수업했던 것도 약간 기억나고요. 그때 처음 그런데 뭐 사회 현상, 사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고민을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고등학생들 뭐 제 지인 한정이겠지만 그렇게 관심 없단 말이에요. 관심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 바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끝나고 과외 가고 학원 가고 숙제하고 이러면 사실 진짜 시간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7시 반까지 학교 가서 10시 반까지 야자하고 집에 오면 진짜 씻고 잘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폐쇄적이잖아요. 특히 고3 때는 다 폴더폰 쓰고 저는 코비에프 썼거든요. 뭐? 코비에프 막 롤리팝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폴더폰 그런 거 어쨌든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시사로 얘기해주는 건 그냥 수업 시간에 듣는 것들 그리고 뉴스 잠깐 봐서 얻는 것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제 친구들한테 페미니즘 얘기를 하면 네가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겠어?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함께 저는 좀 처음에는 내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공감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도 점점 알게 됐고 그러면 어떤 걸 설득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겠구나 뭐 이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어떤 정보, 지식, 뭐 전문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알고 싶은 그런
갈증 같은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때쯤 그걸 알게 됐고 이제 책도 조금 읽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내신 공부 안 하고 책 맨날 그리고 저희 학교는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 오후에는 그 뭐 숭이 아너스 프로그램처럼 뭐 다 저희 학교 이름 말해도 그래가지고 다 같이 책 읽고 그래서 반 애들끼리 방과후에 모여서 다 같이 책 읽고 이랬던 분위기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세월호의 유가족분들이 쓰셨던 책 읽고 막 4시간 동안 울었거든요. 책 읽으면서 그러면 막 애들도 와서 읽다가 같이 울고 막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분야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셨죠. 그분들은. 그러면서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학교를 선택한 것도 고3 가서 선택을 한 거여서 그러니까 내신에 관심이 없었겠죠. 딱히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 적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하고 싶은 전문직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으니까 인문계를 갔던 것도 사실 좀 많은 이유가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학도 없었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궁금해진 것 같아요. 인간의 삶 그러면서 약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고 약간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좀 이러면서 약간 사회 정의란 뭘까 이러면서 그때 정말 제일 많이 했던 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약간 이런 거였단 말이야. 부끄럽게 살지 말자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체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죠. 근데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 뭐 세월호도 있고 페미니즘도 네, 이슈가 그렇죠. 되고 있고 이러니까 더 그래서 조금 더 그랬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미 그때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저한테는 약간 알파고 같은 사람이죠. 뭔가를 물어보면 계속 대답을 해줘요. 내가 궁금하고 탐구하고 싶었던 것들 얘기하면 뭐 그쪽에서 이미 겪었던 경험이나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나눌 상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 학교에 저도 있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폐쇄적인 집단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라는 것도 이제 뭐 어디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공부나 해.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선생님들은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다친 생각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저한테는 소통의 장이었죠. 그분과 그분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약간 사람을 사회 구조적인 제도나 정책으로 보호해주는 것, 뭐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서 법이라는 전공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삶의 전환점이 된 시점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광주에 조금 애정이 있겠네. 네, 애정이 정말 많은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이고 장소예요. 약간 역사적으로도 살아있는 기록이고요. 거기도 아니,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5.18 민주화 정신처럼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이고 저한테는 약간 열정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그때 받은 영향에 비해서 조금 식은 것 같지만 잊지 않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잘 지내시죠? 저한테는 네 굉장히 많은 전환점을 주고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걸 바꿔준 뭔가 경험이죠? 그러면서 그분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근데 바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제가 1학년 들어가고 10월 달쯤에 와서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 유니온을 대학교 준비하면서 알고 있긴 했어요. 그때 이것저것 많이 보시다 보니까. 시사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그 종합으로 가가지고 종합 전형으로 가서 너는 면접형이다 이래가지고 어차피 내신도 없는데 종합형으로 가서 면접으로 끝내자 이래가지고 전략 잘 세웠네. 그러니까. 면접을 봐서 면접 준비하면 이제 시사를 물어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시사 준비하면서 찾았던 그때 제가 또 고3 때 준비했던 게 청년 기본법 제정이 그때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전태일 얘기 나오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면접 지금 다니는 학교 면접 볼 때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막 전태일 제가 그 책을 읽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태일 평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어떻게 읽게 됐느냐, 어떻게 접근하게 됐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 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고, 네. 맞춤형 질문을 딱 하셨네. 그런 거,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별로 안 읽지만 언제든 정말 피와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거. 맞아.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이 된 저의 청년 유니온 입문 과정. 근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저희가 아직 입문 과정까지 들었는데 그 입문 과정 들으면서 청년 유니온이 어떻게 그 유니님한테 좀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소통이라던가 아니면 그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유니님이 어떻게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하셨는지라던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돌아올게요. 그 서희님.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